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소마오시일입니다. 오늘 5월 18일인데요 영화를 또 보고 왔습니다. 범죄도시 2. 자, 2편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것처럼 전편보다 더 속편의 법칙이 있죠. 더 화려해지고 그 다음에 더 커지고 그리고 전편의 요소들을 잘 이어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범죄도시 시리즈 2편을 본 다음에 느낀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리하게 단순화한 그런 오락물이라는 점을 잘 느꼈습니다. 일단은 범죄도시 의 1편의 요소들을 이 영화는 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잘 구축된 마동석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 마석도죠. 마석도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 마석도라고 하는 인물의 그런 좀 타격감, 단순하고 명쾌한 나쁜 놈들을 잡겠다, 뭐 이런 식의 관점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대중영화로서 범죄도시 2는 그런 단순화한 요소들을 갖다가 내세우고 있고, 그래서 관객들에게 굳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하지 않는 한국형 슈퍼히어로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화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 첫 장면은 1편하고 거의 유사하게 돼 있어요. 구성상으로 보면. 그래서 1편을 연상시키는 동네적 금천서에 소속되어 있는 이 5명의 강력계 팀이죠. 이 팀이 지금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범인을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영화의 중심이 뭔지를 이제 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오프닝 시퀀스를 여는, 액션 시퀀스를 여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이 마석도 캐릭터, 이 캐릭터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을 하죠. 단순하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얘의 마동석의 원펀치의 타격감, 그 감각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또 보여주는 오프닝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팀에서도 구축되어 있는 분명한 슈퍼히어로는 당연히 마석도 캐릭터의 마동석이고요. 이 나머지 멤버들도 이제 이 마석도의 편에 써서 분열되지 않고 한 가지의 팀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영화들이라든가 보통 다른 영화들을 보면 이제 이 팀에서도 드라마적 요소들을 넣죠. 그러니까 뭐 각자의 고뇌라든가 아니면 뭐 배반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금천서 강력반은 뭐 그냥 단합되어 있는 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죄도시 2는 범죄도시 시리즈물들은 그걸 굉장히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를 단순화하고 오락물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시퀀스를 바로 붙였을 때 바로 다음 장면에서 바로 이 강혜성 캐릭터, 손석구 캐릭터를 바로 이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석구는 되게 시니컬한 인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잔악함을 이제 보여주는데 되게 애를 써요. 그래서 첫 장면에서 인질극을 벌이고, 영화에 뭐 예고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인질극을 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질이 문제를 일으키면 납치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차 진행되다가 인질이 문제를 일으키면 뭐 잔혹하게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영화는 사실 이제 좀 판타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럴 수가 없는데, 이 영화는 이제 배경이 2008년도고 범죄도시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일단 이 특징인데,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재구성을 합니다. 1편도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갖다가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재구성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2편도 마찬가지예요. 동남아 지역에서 있었던 한국인 납치 살인 사건 그 사건을 가지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영화적으로 이제 좀 더 액션 영화적인 요소를 또 강화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리얼리티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국형 슈퍼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관객들이 너무 리얼리티가 없는 뭐 슈퍼히어로를 갑자기 던져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가 접근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깔려 있는 게 이 영화들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 영화의 이제 구성상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2008년도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이제 영화가 이제 오프닝 시퀀스가 넘어서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최기화 배우가 연기하는 반장과 그 다음에 이제
마석도 역할의 마동석 배우가 이제 베트남에 가는 거고, 범인을 인도하러 가는 거지만, 범인을 인도하러 가지만, 범인이 이제 자수를 해서 그 인도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예상이 되시는 것처럼 이 범인은 강혜성의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 강혜성의 간악함이라든가 자기 범죄 사실을 좀 숨기려고 하겠지만, 간악함에 피하기 위해서 살해 위협을 받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고, 그 속에서 마석도와 최기아 이 반장 역할의 이 인물들이 이제 사건의 이 잔혹함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서 약간 이제 판타지가 들어가는데, 뭐 영화에 이제 액션 시퀀스가 이제 몇 장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일대다의 타격 시퀀스가 등장하는데, 베트남에서도 시퀀스가 있어요. 일종의 한국인 내상의 카지노라고 하는 불법 사설, 카지노, 불법 사설 카지노에 들어가서, 이걸 맡고 있는 이제 조직폭력배들을 갖다가, 마석도 캐릭터가 뭐 원펀치로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장면이 또 있고요. 뭐 이 장면들도 이제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그 공간적으로 아주 크게 막 스펙터클하게 있진 않은데, 이 액션 시퀀스에서 펼쳐지는 장면들의 설계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영화의 감독은 전편의 조연출 출신의 이상용 감독이라는 분인데, 이게 이제 장편 데뷔작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영화의 실질적인 그 감독 중에 한 명은 마동석 배우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이 마동석 영화들은 대부분 이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 자기 팀을 가지고 있는 마동석 배우가 이제 연출에도 어느 정도 개입하고 각본이라든가 관계에서 또 많이 개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적으로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들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드업을 잘합니다. 이 영화에서 등장하고 있는 손석구 캐릭터가 연기하는 인물, 강혜상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캐릭터가 아주 잔혹한 인물로, 그리고 강력한 살인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측면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이제 중반부에 보면, 보통 실제 사건과는 달리 납치 살해당한 인물이 뭐 한국의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뭐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이 보낸 킬러를 바로 이 강혜상이 모두 해칠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 지독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좀 간교하고 이런다기보다는, 물론 간교한 인물이고 굉장히 뭐 좀 허공에 뜬, 그러니까 이 손석구가 연기하는 캐릭터 자체가 뭔가 그냥 시니컬하고 눈동자에 그러니까 희미한 그런 캐릭터를 연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인물 해석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스토리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범죄도시라고 하는 영화의 특징인데, 형사들의 관계 역시도 어떤 균열이 별로 없고요. 되게 연대가로 뭉쳐져 있는 관계고, 팀워크 좋다는 거죠. 그리고 범죄자의 스토리에 어떤 감정적 요소를 전혀 넣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고 잔혹하고 이런 캐릭터. 그래서 힘과 힘이 맞붙었을 때 충분히 이제 그런 긴장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캐릭터로만 만듭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도덕적 감정을 이 범죄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느끼지 않도록 설정을 합니다. 보통 일상적인 일반 영화들에서는 범죄자들의 그 전사라든가 뭐 가족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감정 좀 그 불우한 뭐 이런 면들도 살짝 언급이 되고, 그러니까 100% 나쁜 놈으로만 그리려고는 안 하거든요. 근데 영리하게도 이 범죄도시 2는 이 범죄자를 100% 나쁜 놈으로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이 범죄자를 처절하게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마석도 캐릭터가 펀치를 강력하게 먹였을 때 속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대리만족의 기쁨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뭐 이런 캐릭터들은 사실 요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장씨 형제라고 하는 이제 킬러들, 범죄자죠. 역시 중국에서
살다가 이제 이 강해상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이 캐릭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뭐 전세도 나오지 않고 그냥 나쁜 놈들로 처절하게 나오는 거죠. 아주 지독하고 정말 뭐 질리는 그런 스타일의 인물들이고, 그에 비하면 이제 형사팀은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제 힘이 강한 사람, 그 중에서도 슈퍼히어로 캐릭터는 당연하게도 이 마석도, 마동석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그 개성, 단순화한, 아주 영리하게 계산되어 있는 단순함이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성공 요인이고, 지금 요즘 같은 시국에 사람들이 복잡한 걸 매우 싫어할 만한 시기에 단순하고 명쾌한 오락 액션 영화로서 이 영화가 기능을 하고 있죠. 마치 슈퍼히어로 영화를, 원초적인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에, 그러니까 마석도라고 하는 캐릭터가, 마동석이라는 배우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극대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 정말 나쁜 놈을 아주 강하게 혼내주는가라는 식으로 연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보여주고, 대신 이제 또 이 전편의 1편보다는 규모가 커진 영화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커졌고, 액션, 이 카체이싱 같은 장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후반부에는 이제 장희수가 이제 드라이버로 등장을 하는데, 장희수 캐릭터의 활용도 재미있는 편입니다. 1편에서 아주 인기를 끌었던 캐릭터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역할을 많이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겁, 좀 말은 세고, 그러니까 약간 그 코믹한 캐릭터죠. 말은 세고, 그 다음에 힘에는 이제 약한. 이 사람은 사실 영화의 설정상으로 보면 자신의 이제 그 고환을 이 마석도 캐릭터에게 투덜거리지만 내놓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하수인인 거죠.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는데, 그렇게 밉지 않도록 박지한 배우가 아주 연기를 잘하는 편인 것 같고요. 이 캐릭터 자체가 또 나름대로서 이제 웃음의 요소를, 이 영화에서 유머적인 요소들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석에서 보면 관객들이 이 장희수 캐릭터가 등장하면 항상 이 사람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농담같이 많이 웃는 모습을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영화에 이제 그 마석도 캐릭터를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제 시퀀스적으로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후반부는 이 영화의 1편에서도 화장실에서 장첸과 이제 맞붙는 마석도의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선 터널을 내려가는 터널을 배경으로 한 그 좁은 버스에서의 대결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버스에서 대결 장면 하면 그 노바디라는 영화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영화 더 이제 한국적인 버스니까 또 좀 더 협소한 느낌에서 거기서 이제 지형지부를 막 주변에 이제 기물들을 부셔버리는 그런 이제 강력한 펀치를 계속 먹이는 강인상에게, 그러면서 이제 쾌감을 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영화가 뭐 전체적으로 공간적으로 말하자면 오프닝 시퀀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시퀀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한반도의 전역에서 될 거고요. 공간적으로는 대림동이라고 하는 동네, 가리봉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벗어나서 한반도 이제 전역으로 이제 영역이 넓어진 거고, 그러니까 스케일이 커졌죠. 공간적 스케일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강해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도 이제 어느 정도 현실에서 길어 올려져 있는 그런 간악함들을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영화의 적절한 유머적 요소들이 그래도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어서, 그러니까 오락 액션 영화로서는 뭐 여전히 많은 관객들에게 소구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사실 많고,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적인 오락 액션 영화의 측면들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단점도 있는데, 이게 영화는 사실 이제 자경단이랑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이 마석구 캐릭터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염원이 담겨져 있는 캐릭터예요.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베트남에 가서 실제로 공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 경찰이 그렇게 무력을 막 사용을 하거나 이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걸 크리에이티브한 집단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현실적 한계들에 구애받지 않고 영화적인 상상력들을 막 발휘해가지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화에서는 현실에 구애받으면 이걸 갖다 이제 은근히 유머로 그냥 퉁쳐서 넘겨버리는 그런 요소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모습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고, 영화에서의 이제 마석도의 캐릭터의 강력함을 비교해주는 장면들도 재밌는데, 이 캐릭터, 하준이 연기하는 이 형사 캐릭터, 그 다음에 이제 정재강이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이제 이들, 악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결했을 때 시퀀스와 붙여가지고, 상대방의 악역을 이제 제압해버리는 이 마석도의 백화점 시퀀스 같은 것들을 보면 그만큼 이제 마석도의 그런 파워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관객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강해상과의 아주 파워풀한 액션 시퀀스를 남겨놓고 있는 거죠. 강해상이 이제 또 난동을 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간의 위협을 가한 충분한 공포감을 조성한 후에 마지막에 이제 액션 시퀀스를 터트려버리는 그런 구성 요소들이 잘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듯 보이지만 범죄도시 2는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는 한국 대중 영화의 감각에서 오락 영화의 감각에서 아주 잘 설계되어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강해상과 맞붙기 전에 이렇게 강해상이 충분히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존재들을 갖다 해치울 수 있는 장면들도 많이 포함시키고 있고, 그것이 매우 일상적 공간들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대중관객들은 이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캐릭터로서 이 마석도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아주 이 영화는 뭐 완성도가 100% 뭐 이렇게 무슨 작품적인 완성도가 뛰어나다기보다는 기획 영화로서, 오락 영화로서의 완성도가 잘 갖추어진 한국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정체성도 명쾌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캐릭터 활용해서 이거 거의 뭐 마동석 캐릭터, 이 배우의 캐릭터의 모습을 극대화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중들에게는 어필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올 여름에 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가장 큰 흥행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 범죄도시 2에 대해서 한번 제 입장, 제 생각을 한번 말해봤습니다. 네, 이상 소마시네마의 소마우십이었습니다.